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들이 참 많죠. 광역동 체제로 전환된 부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10개 주민자치회와 36개 마을자치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주민들의 참여 요소를 대폭 강화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과연 주민대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높습니다. 주민자치회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정정원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김기현 사무총장님, 지난해에는 이제 부천시가 광역동 행정을 개편을 했죠. 지금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많고 혁신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또 바꾸면서 네, 행정 개편을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사실 부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는데 실질적 민주주의는 굉장히 많은 과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토론의 부재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국가정책 어떻게 가져가냐 고민하다가 지방자치법이 여러 가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된 데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권한이나 실질적인 내용들이 강화하는 형태로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행안부 표준조례에 따라서 부천도 12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10개의 주민자치회가 생기는 거고 마을자치회가 또 36개. 그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천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행안부 계획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이나 내용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처음에 시작될 때 영어 명칭은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공간, 주민자치 공간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저런 제도적 한계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부천은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단위로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되는데 부천은 이제 광역동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광역동에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대다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자치회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이기도 하고 잘 운영돼야 되는데 여러 과제가 놓여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광역동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10개의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주민자치회 산하에 기존의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자치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상 정확한 표현은 주민자치회가 법적 권한을 갖는 기구고요. 그러니까 마을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약해졌다고 이렇게 좀 그분들은 좀 불만을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마을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분해로 이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단어로 보면 위원만 빠진 거거든요. 크게 변화가 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먼저 주민자치라는 어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자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는 크게 기관자치와 주민자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지방자치가 기관주도의 그런 관주도의 그런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면 제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의 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는 그냥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설치 조례가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단독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치의 위상 자체가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지방자치의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면서 그러한 협의 권한이라든지 어떤 사무의 수탁 권한도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지방자치 산하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뭐 거의 대등한 관계로서의 맞습니다. 역할을 네. 한다. 네. 자, 김은기현 사무총장님께서 그동안은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 노력을 예. 하셨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뀐 점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러니까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시대 정신 자체가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개방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는 형태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정신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한데 네. 저희 지역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주민자치회의 권한 책임과 마을자치회의 권한 책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로도 제가 활동을 했었지만 많은 주민자치위원은 굉장히 헌신 봉사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주요 활동은 부천시 행정 하부조직처럼 부천시에 주어진 일정에 동원된다든지 그 일정에 참여하든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동원조직처럼 하부조직처럼 이루어졌다면 이제 주민자치회로 새로 바뀌면서 이런 내용을 좀 일신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다양성 있게 시민들이 활성화된 이렇게 좀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보다 깊숙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 길이 예, 열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의 구성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위원들의 뭐 임기도 궁금할 것 같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뭐 역할은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그 특별법에 의거한 그 조례에서는 그 주민자치회 구성을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대표위원으로서의 그런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생단체 위원들 그리고 주민 대표위원 그리고 또 직능대표 전문가로서의 그 직능대표들도 참여하게 돼 있어서 돼 있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그 부회장 2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역할에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협의 권한과 사무 수탁 권한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협의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읽어보면요. 네.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기능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이제 행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자치회가 파트너십으로서의 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정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좀 폭넓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그러니까 주민 그런 마을의 그런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수탁 권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자체적으로 네. 그 지역이 특색을 발휘해서 어떠한 사물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민 마을 축제라던가 그리고 마을 소식지 등도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조금 더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활동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형식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 같은 한계를 주민자치회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라보면은 제도적 한계도 있고 또 운영자들의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았었고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내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그럴까? 네. 그리고 행정의 하부 조직처럼 이렇게 그렇죠.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되면서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자치회가 자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쨌든 평가를 받는 총회라든지 여러 구조를 통해서 되니까 굉장히 이제 권한과 책임은 확대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획일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이런 분위기에서 인원도 확대되고 권한도 확대됐으니까 행정도 그렇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도 보다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그런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이제 대폭 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어떤 한 사업의 예를 들어서 어떤 권한이 강화됐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주민총회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외국을 보면은 뭐 타운홀 미팅처럼 그렇죠. 주민들이 자유롭게 행정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주민자치회 단위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탁 의무가 가능하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천 같은 경우도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걸 민간 위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단계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은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랑 연계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권한 자체는 굉장히 확대됐고 이런 제도적인 권한이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랑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과제가 참여하시는 분들 또 행정, 시민사회 전부 다 제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방자치가 주민자치회를 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역할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예, 그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 자치를 리더십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부 조직이라든지 그렇죠. 동원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그 좀 격화시켜서 보는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 그 행정과 관련해서 그 역할의 변화 관련돼서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제 정부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협치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개방 체제로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의미로서의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위상이 변화돼야 되고 인식이 변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법제도적인 차원에 봤을 때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그 정책 과정에 참여자로서 파트너로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자주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어떤 시각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시각 변화도 물론이지만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역량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좋게 이제 개선되면은 그 제도에 따라서 사실 참여자들의 자세나 역량이나 내용도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뭐 참여하면서 아셨던 게 그분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가 제도적 한계도 있고 또 운영도 딱딱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그 참여의 효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사실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것만큼 변화가 생긴다든지 훈련이 된다든지 뭔가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로 사업으로 매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죠. 근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운영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열리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이거를 운영하면 권한 책임이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해 당사자 중심이 아니라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노력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이제 같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행정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참여자들 다 공통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존보다는 전문가들의 참여라든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이라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역량도 키워야 되겠지만 모든 주민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그 역할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지원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네. 주민자치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민자치회가 협의 권한이나 수탁 권한을 잘 이행하고 또 마을 축제라든지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담하는 하나의 그 지원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대전에서는 올해부터 유급으로 한 연봉 3,50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지원관 제도가 저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 그런 다양한 정책적 이슈라든가 마을 의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한 역할을 다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효과성 있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선발과 운영에 있어서의 그러한 후보자 역량이나 전문성 검증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농공 행상처럼 이렇게 하나의 자리처럼 이렇게 돼서 나눠주게 한다든지 그런 것만 좀 지향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해 봅니다. 사실 그 의원들도 께서 의회 전문위원들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리감을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 20명 사이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30명, 70명, 우리 지역은 50명 한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새 4개 동이 통합돼서 대동으로 되고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되니까 50명 정도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 부천시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부천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좀 새롭게 되고 이분들이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과 분위기로 출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회의 이제 실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예, 전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 행정학에서 행정 현상을 바라볼 때 제도, 사람, 환경 이렇게 크게 바라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의 이제 제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사람의 구성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시각 그리고 인식 그것들이 많이 변화돼야 될 것이다. 즉 기존의 그런 동원형이라든지 어떠한 보조기관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관료들 자체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귀찮은 일 그리고 뭐 시끄러운 일 이렇게 또 민원 들어온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파트너십으로서 인정하는 것 인식 변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아가서 이제 주민자치가 이렇게 계속 운영되다 보면은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좀 내실화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보완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쨌든 열려 있는 자세 그리고 시제적인 거버넌스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부 조직으로 하면은 실제로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실질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자치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뭐 시간이 되면 두 분 다시 초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부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